햇살이 내리쬐는 캘리포니아에서 산타루치아 산으로 하이킹하러 갑니다. 거기서 왠지 이상하고 불쾌한 느낌을 받아요. 마치 누군가가 여러분을 지켜보는 것만 같은. 주위를 둘러보지만 사람이라고는 안 보여요. 그때 바로 눈앞에 먼 산 꼭대기를 바라보았는데 심장이 멎을 뻔하죠. 봉우리 위로 거대한 인간과 비슷한 형상의 윤곽을 볼 수 있어요. 멋진 무지개가 그 주위를 돌고 가운데서 팔을 쭉 뻗고 있어요. 이 미스테리한 인물은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표정이나 디테일한 건 알 수 없지만 움직이는 건 볼 수 있죠. 그러다 눈앞에서 바로 사라졌어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어둠의 관찰자를 목격했어요. 300년 넘게 캘리포니아 산악지대에서 등산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현상이에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모습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건 완전 자연 발생적이라는 거죠. 아마도요. 한 이론에 따르면 실루엣은 전혀 없다고 해요. 인간의 뇌가 그냥 산 위에 드리워진 구름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수세기에 걸쳐 사람들은 이 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고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이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탄 토스트 조각에서 사람의 얼굴 윤곽이 보이거나 지나가는 구름 속에서 개의 형상을 볼 때 말이죠. 가장 널리 인정된 과학적 설명은 브로켄 현상이라고 합니다. 햇빛이 안개나 구름방울 때문에 휘어지는 현상인데요. 그럼 이 형상들을 둘러싼 무지개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림자의 경우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산에 투영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쨌든 이 현상들은 보통 해가 목격자 뒤에 있을 때 나타나죠. 자연 발생적이던 아니던 사라지는 수수께끼의 인물은 여러분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동쪽으로 가 사막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렬하는 햇볕이 등으로 내리쬐고 있어요. 수백 킬로미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 메마른 생명체가 없는 평야가 한때 호수의 밑바닥이었다니 믿기 힘드네요. 여러분은 모래밭에서 긴 흔적을 발견해요. 마치 누군가가 땅을 가로질러 무거운 것을 밀거나 당긴 것처럼 말이죠. 그 이상한 흔적을 따라가니 그 끝에 커다란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근데 누가 사막 한가운데에 이런 무거운 바위를 왜 끌고 갔을까요? 하지만 아무것도 이 돌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절로 움직였어요. 이는 스스로 움직이는 바위라고 불리는 현상이에요. 매년 겨울 얼음이 이곳의 땅을 덮습니다. 충분히 강한 바람이 불면 돌은 미끄러운 표면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해요. 얼음이 녹으면서 외로운 바위 뒤에 구불구불한 길만 남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잠깐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남극으로 가볼게요. 눈, 얼음, 그리고 더 눈부신 태양. 넵, 여기도 사실 사막이에요. 빛이 거의 눈 뜰 수 없을 정도네요.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보니 주위에 끝없는 흰색에서 뭔가 붉은색이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게 폭포라는 걸 깨닫게 되죠.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불길한 붉은 폭포라니? 물이 사방으로 튀어 흰 눈을 더럽혀요. 걱정 마세요. 소위 피의 폭포는 진짜 피가 아니에요. 수백만 년 전에는 물론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요. 연못 위로 빙하가 형성되어 햇빛, 열, 그리고 산소의 접근을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물방울에 의해 연못이 빙하를 간신히 뚫었어요. 철분 함량이 높은 짠 물이 산소와 만나면 녹이 쓴 것 같은 붉은색을 만들어내요. 이 폭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붉은 폭포랍니다. 이제 뉴멕시코의 타우스 마을에서 현지인들은 매일 이상한 흥얼거림을 들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민들의 2%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몇몇 이론에 의하면 그 지역의 특이한 음향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이상한 환청이나 심지어 더 불길한 어떠한 것으로 간주하죠. 설명할 수 없는 소리는 다른 세계에서도 일어나요. 2020년 화성 탐사 로봇이 붉은 행성에서 들리는 이상한 웅웅거리는 소리를 녹음했어요. 그건 화성 지진 때문에 종종 요동치던 잔잔하면서 계속되는 드론 소리였죠. 다시 지구로 따뜻한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으로 가볼게요. 마치 누군가가 페인트를 온갖 곳에 뿌린 것 같아 보이는 나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레인보우 유칼립투스는
자연이 만든 작품입니다. 이 특이한 껍질은 만화경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색이 변해요. 밝은 녹색 색조로 시작해서 빨강, 주황, 보라, 그리고 마침내 갈색으로 변하죠. 그러고 나서 다채로운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자연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는 구상번개예요. 구상번개는 뇌우 때 나타나는 파란색, 주황색 또는 노란색 빛에 구해요. 많은 목격자들은 쉿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강한 냄새를 느꼈다고 해요. 구상번개에 대해 처음 언급한 건 창문을 깨고 사라진 걸로 묘사된 대목이었어요. 다른 미스터리와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은 정확한 원인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한 유명한 이론에 의하면 보통 번개가 지면을 강타하면서 산소와 기화된 토양 원소들 사이에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구상번개는 지진이 일어나는 동안 보통 땅에서 나오는 푸른 불꽃의 형태를 취할 때 종종 발생해요. 이 번개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지만 지금까지 그걸 찍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바에는 아주 특이한 화산이 있어요. 밤에 가면 땅에서 흘러내리는 밝은 푸른 용암과 함께 푸른 전기불꽃이 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뜨겁지만 사실 그건 용암이 아니죠. 이 특이하고 푸른 물질은 유황가스가 화산 틈에서 빠져나와 불이 붙은 거예요. 또 응축되어 액체 형태로 변하면서 푸른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미브 사막에 오자마자 바로 매우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른 초원들 사이에 뿌려진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거의 완벽한 흙으로 된 원이에요. 이 거대한 도트 무늬는 요정의 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맞췄죠? 무엇이 이렇게 원을 그리게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럴싸한 범인은 지하 서식지 주변에 풀을 먹고 있는 흰개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원의 크기가 다른 것도 설명이 되거든요. 이 곤충들은 서식지가 바깥쪽으로 확장됨에 따라 계속 먹죠. 하지만 이웃의 식민지를 침해하기 전에 멈춥니다. 풀이 보이는 땅은 서로 다른 흰개미 집단을 구분하는 일종의 경계선을 나타내요. 이론에 의하면 그래요. 호주 힐리의 호수로 갑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맞아요. 네, 저 호수는 풍선껌 같은 핑크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수영해도 완전 안전하죠. 거대한 분홍색 웅덩이는 소금호수인데 세계 유일한 소금호수는 아니에요. 소금호수가 핑크색인 건 그 안에 살고 있는 해조류의 일종과 다른 미생물 때문인데요. 태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붉은 색소를 생산해내죠. 근데 힐리의 호수의 특이한 점은 물을 잔에 떠도 여전히 핑크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내내 밝은 분홍색을 유지하죠. 다른 분홍색 호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활화산의 본거지예요. 이것은 굉장한 자연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특별한데요. 바로 지저분한 뇌우입니다. 화산은 정기적으로 검은 구름의 연기, 재, 그리고 번개를 내뿜어요. 일반적인 폭풍우 동안 얼음 결정이 서로 충돌하여 방전을 일으켜 번개를 만들어내죠. 지저분한 뇌우 속에서 얼음 대신 화산재의 입자들이 충돌해요. 해변에서의 평화로운 밤이에요. 파도가 해안에 밀려와 네온 블루 색깔로 빛나요. 하지만 빛나는 건 물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생명체예요. 이 현상은 생물 발광이라고 불러요. 플랑크톤과 해조류는 파도 때문에 이 빛을 방출해요. 어떤 물고기, 오징어, 갑각류들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네온 불빛을 방출하기도 해요. 자연광으로 연출하는 공연을 즐기며 해변을 따라 걸을 시간이 없어요. 서두르세요. 우린 바다로 나갈 거예요. 폭풍도 바람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5층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잔잔한 물 위를 갑자기 휩쓸고 지나가는 걸 봤을 때 깜짝 놀라죠. 배를 거의 뒤집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게 도착하자마자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대체 저건 뭐죠? 이 예측할 수 없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위험은 무법자 파도라 불려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하나의 이론은 바다 수면이 강한 역풍을 만났을 때예요. 하지만 아무 바람도 불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론 2. 그리고 널리 인정되는 이론은 서로 다른 파도가 합쳐져서 하나의 큰 파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운동성 흡혈이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특정 자연 조건 아래 파도가 축적되어 운동 에너지를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파도 중에 흡혈귀처럼 다른 파도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있을 거예요. 많은 에너지가 축적되었을 때 거대한 파도의 형태로 방출하죠.
여러분은 지금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죠. 하지만 이 사막에는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3년에서 5년마다 갑자기 꽃이 만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곳은 꽃피는 사막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씨앗들은 땅속에서 약간의 비를 기다려요. 사막에 충분한 물이 생기면 약 200종의 꽃들이 피어납니다. 아타카마의 누런 모래가 보라색, 흰색, 녹색, 분홍색으로 변하죠. 사막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은 모래폭포예요. 바람이 협곡의 가장자리로 많은 모래를 가져오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효과를 100배 증폭시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 같은 모래폭포가 생겨요.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같아요. 물은 한 방울도 없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 현상이 모래폭풍이 임박했음을 경고한다고 말합니다. 엘프링 혹은 픽시링이라고 알려진 요정의 고리는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버섯이 신비로운 원형으로 자라는 현상이에요. 왜 요정의 고리가 거의 완벽한 원형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요. 어떤 미신에 의하면 요정들의 춤이 땅을 태워 버섯이 빨리 자라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남부 인도에서 2001년 7월과 9월 사이 사람들은 역사상 기록된 가장 이상한 기상현상 중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붉은 비가 내렸어요. 전형적인 폭풍우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비의 색깔은 옷에 물을 들일 정도로 밝았어요. 녹색, 노란색, 갈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 같은 다른 색깔도 있었습니다. 우기가 한창일 때 붉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몇 주 동안 주기적으로 내렸어요. 연구원들은 이 특이한 비가 먼지나 녹조에 의해 색깔을 띠게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를 맛보려고 하지 마세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녹조가 하늘 위로 올라갔는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더욱 불안하게 느껴져요. 노르웨이 중부 시골 헤스달렌 계곡 위에 사는 사람들은 종종 하늘을 가로지르는 흰색, 노란색, 빨간색에 떠다니는 불빛을 목격합니다. 그 불빛은 낮과 밤에 모두 나타나며 80년대에는 한 주 동안 15번에서 20번 발견된 적도 있어요. 헤스달렌의 빛은 몇 초 동안 지속되지만 때때로 1시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어요. 불빛은 떠다니거나 심지어 흔들리는 것처럼 움직여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불빛의 원인이 이온화된 철분 먼지 때문이라고 믿고 또 어떤 과학자들은 나트륨, 산소, 수소를 포함하는 연소 때문이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확인 비행물체라고도 주장합니다. 스노우 도넛은 가장 보기 드문 기상학적 광경 중 하나인데 그 현상을 위해서는 완벽한 기상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로키 산맥과 같은 눈 덮인 산간 지역에서 발견되고 바람, 온도, 눈, 얼음, 습기가 모두 적합할 때만 우리가 이 경이로운 고리들을 목격할 수 있어요. 땅에 젖은 눈의 얇은 층이 필요해요. 그 층 아래에는 얼음이나 가루,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넛을 마치 눈덩이처럼 언덕 아래로 굴릴 만큼 충분히 강한 바람이 불어야 해요. 일단 구르기를 멈추면 야구공 크기이거나 자동차 타이어만큼 클 수 있어요. 모두 바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죠. 새로 형성된 스노우 도넛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까 얼른 카메라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머리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지구상의 다른 행성과 비슷한 생태계와 대기를 가진 곳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자, 믿으세요. 루마니아 남동부에 위치한 모빌 동굴은 무려 550만 년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 닫혀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건설 부지를 찾다가 비로소 그 동굴에 대해 알게 됐을 때까지는요. 과학자들은 동굴의 입구를 팠고 그 안에 완전히 독립적인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터널을 지나 바위를 통과하는 통로가 뚫렸을 때 과학자들은 썩은 달걀 냄새가 나는 유황수 호수를 발견했어요. 공기는 황화수소로 가득 차 있었고 지구의 대기가 포함하고 있는 것보다 100배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공기는 독성이 강해요. 더 이상한 건 완전한 생태계가 이 동굴 안에 존재하고 있고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33종의 생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동굴은 완전히 다른 대기를 가진 다른 행성에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곳이 아무도 모르게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 정도예요. 이 나무들 좀 보세요. 인도 고무나무예요. 이 나무의 튼튼한 뿌리는 지하가 아니라 표면에서 자랍니다. 특수한 틀과 고정장치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이 뿌리가 자라는 방식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무가 작은 구덩이 옆에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구덩이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리를 만들어야 해요. 자라나는 나무 뿌리를 필요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뿌리가 땅속으로 침투하여 끝없는 폭우 속에서 튼튼해집니다. 다리 하나를 만드는데 약 15년이 걸려요. 여기 생명의 나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나무가 있습니다. 바레인의 사막에서 자라요. 그 나무는 수킬로미터의 모래에 둘러싸인 이 모래 언덕 위에 400년 이상 서 있었어요. 이곳은 굉장히 덥고 습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녹색잎이 있고 계속해서 자랍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그 나무가 어떻게 수분과 영양분을 얻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주변에는 석유가 매장된 곳만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그 나무가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마법과 자연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것이 뿌리 덕분이라고 확신해요. 뿌리가 매우 깊어서 지하 수원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운전하고 있어요. 잠을 못 자서 정신이 몽롱해요. 차를 세우고 팔다리를 뻗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름다운 일출을 봐요. 잠깐만요. 하늘에 태양이 3개 있어요. 눈을 비비지만 그대로예요. 하늘에는 여전히 3개의 밝은 태양이 있어요. 우리 태양이 3개로 분열된 게 아니에요. 태양이 2개 더 생긴 것도 아니에요. 이 현상은 선독이라고 불립니다. 주로 심한 서리 동안 발생해요. 하늘의 작은 얼음 결정이 빛을 휘게 하죠.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하나 대신에 3개의 밝은 점을 볼 수 있어요. 이 현상은 공식적으로 후광이라고도 해요. 보통 태양 주위에 있는 원을 가리키죠. 심지어 밤에도 후광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등을 보면 불빛 주변에 있는 밝은 원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후광은 더 화려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만약 공기 중에 얼음이 많다면 빛이 훨씬 더 휘어져요. 마치 거울이 12개 있는 방 안에 있는 것처럼요. 그러면 후광이 사람의 눈 모양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가짜 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평선을 보고 있는데 새벽이 시작되고 태양의 가장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그런데 잠깐만요. 태양이 하늘에서 녹기 시작해요. 잠시 후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불과 1분 후에 진짜 태양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3개의 태양에서 본 것과 같은 빛의 공률 효과예요. 이번에는 빛이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태양 대신에 하늘에 있는 얼음 결정체에 반사된 태양의 모습이 나타나죠. 하지만 지평선에 3개의 태양이 뜨는 일출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구에서는 아니지만요. 340광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중심에 태양보다 거의 2배 큰 별이 숨어있는 항성계가 있어요. 2개의 작은 별이 이 거인 주위를 돌고 있어요. 이 이상한 세계에도 행성이 있어요. 그곳에서의 일몰과 일출은 정말로 3개의 태양과 함께 발생합니다. 이런 일몰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데이트는 매우 성공적일 거예요. 가장 당혹스러운 자연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사막에 내린 눈을 언급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2018년 겨울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하고 더운 곳 중 하나인 사하라 사막의 주민들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모래를 덮고 있는 두꺼운 눈을 발견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모래 언덕 위에 내린 눈의 두께가 38cm에 달했어요. 그러나 기상학자들은 이 흥미로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최근의 폭풍으로 인한 강수량과 결합되어 비 대신에 눈이 내렸다고 해요. 이 경우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눈 낙타를 만들까요? 낙타 혹은 하나 아니면 2개?